자, 오늘 해볼 고민 상담은 배드메라님의 이리저리 시점을 왔다 갔다 하는 전개는 너무 어지러워서 가독성이 떨어질까요? 나름 열심히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는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게 맞아요. 떨어지는 게 맞고, 이게 실제로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하면은, 이게 웹소설 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인공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거, 시점으로 전개되는 장면을 보고 싶어요. 이게 보고 싶어 하는 걸 떠나서 이거가 시점으로 전개되는 게 아닌 시점은 좀 싫어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게 이제 좀 조연 인물, 주변 인물의 시점으로 전개를 해서 재밌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긴 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주변 인물이 주인공을 관찰하는 시점, 요런 게 또 재밌을 때가 많거든요. 이게 주인공의 입장에서 보는 것보다 이제 주인공을 다른 입장에서, 주인공을 제3자 입장에서 딱 주인공을 보면서 하는 전개가 있는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주인공이 나타나긴 하잖아요. 주인공이 이 시점, 시야 안에 잡히긴 하잖아요. 주인공이 이제 서술 속에서 잡히긴 해요. 그런데 이것처럼 아예 그냥 시점을 너무 왔다 갔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부정적인 경우가 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주인공이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보통에서 많이 쓰는 경우인데, 이제 악역 시점으로 짧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악역이 자 이제 이런 거 한 거지, 진행시켜, 나 이런 거 대사 딱 쳐주면서 악역 시점에서 이제 앞에 일어날 사건 같은 거를 이제 좀 미리 좀 예시를 주는 거죠. 악역 시점에서 약간 예시를 주는 거고, 주인공이 이 악역을 연맥이면서 이제 주인공이 악역의 계획을 이제 부수거나 극복하면서 이제 악역의 당황스러움이나, 아니면 뭐 요런 거 있죠. 그놈은 우리 사천왕 중에서 사천왕 중에 최약체에 불과하다. 뭐 요런 거 대사 한마디 날려주면서 이제 멀어지는, 대충 그런 식으로 악역 시점에서 전개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재미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개연성을 위한 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사건이 너무 뜬금없이 일어나면 이제 독자들이 이제 그 개연성 자체가 좀 흐트러진다고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 갑자기 아무 전조 없이 이제 식당이 폭발해. 이러면은 좀 당황스럽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막 뻥 하고 주인공이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빵 하고 터져. 이러면은 당황스럽잖아. 근데 그 전에 악역 시점에서 그 식당을 폭발하는 이제 계획을 세우면 이런 경우가 되죠.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주인공은 몰라. 주인공은 모르죠. 근데 독자는 알고 있어요. 요런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주인공 및 주변 인물은 몰라. 이 상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악역 시점에서 전개를 하게 되면.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앞서 이제 일어날 사건들을 독자들한테서 이제 개연성을 있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 정도 역할을 할 때 이제 시점 전환을 쓰는 경우가 있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개연성 확보를 위한 거지 이제 재미를 위한 건 딱히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처럼 지금 이 배드메라님의 고민처럼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한 사건의 흐름이 있잖아요. 잠시만요. 펜을 좀 꺼내봐야겠다.
자, 이게 사건의 흐름이 이제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면은 이거를 여러 인물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는 거죠. 얘 이 캐릭터에서 보고 A 캐릭터에서 보고 B 캐릭터에서 보고 C 캐릭터에서 보고 D 캐릭터에서 보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신다는 건데, 이거는 정말 이런 작품이 있었어요. 이게 예전에 이걸로 되게 히트를 치고 되게 유명했던 작품이 있었습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영웅마왕 악당이라는 진짜 저가 재밌게 읽었었던 작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것조차 이 소설조차 그 한 중후반부 넘어가면 이 독자들이 견디기가 힘들어. 이거가 착각계거든요. 착각계인데 이거 난이도가 많이 높아요. 이게 착각계가 난이도가 좀, 이게 한 사건을 여러 인물의 시점에서 보여주면서 그 사건이 인물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야. 이거를 표현한 건데 이게 좀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영마학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뿐더러 심지어 이 잘 쓴 소설조차 중후반 이후가 굉장히 루즈해져요. 그러니까 한 사건을 여러 인물에서 전개하니까, 한 사건을 여러 시점에서 전개하니까 이게 몰입이 안 되고 되게 느리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긴장감을 조성하는 게 많이 부족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 시점으로 한 사건을 전개하는 거에선 추천하지 않고, 특히 초반 부분에서는 안 하는 걸 추천해요. 초반에는 진짜 하지 않는 걸 추천해요. 이게 오히려 후반부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후반부에서는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게 초반 부분에 이렇게 아예 시점이 여러 개가 나눠지면은 이 독자들의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 게, 이게 아직 주인공이 낯설어. 독자들에게 주인공 캐릭터가 잡혀있지가 않아요. 정착되지 않은 시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 개의 시점으로 진행을 해버리면 이 주인공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성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특히 안 하시는 걸 추천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최악인 경우가 하나 있거든요. 자, 여러 사건을 여러 시점에서 전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여러 사건,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사건. 전쟁만 해도 이제 외곽 전투랑 이제 내성 전투,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인공 주요 인물 전투, 이런 식으로 여러 상황에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 다각적인 시점에서 전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소설 중에서 이렇게 전개를 했다가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됐었던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대부분은 아시는 작품일 겁니다. 바로 이게 소설 속 엑스트라예요. 이게 소설 속 엑스트라 같은 게 대표적인 예시인데, 소설 속 소액 같은 경우가 후반부 가면 갈수록 여러 사건을 여러 시점에서 전개해요. 이러면은 작품이 이거를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그 지갑성 작가님이 어떤 의도로 하신 건 알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여러 인물 자체를 주인공격 존재로 만들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이걸 독자들이 바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흔히 말하는 드라마에서 이제 뭐 왕자의 게임이나 이런 다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봐요. 이게 미국 드라마에서 많이 보이는 건데, 봐요. 이 사건이 A가 있어요.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고 사건 C가 존재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인물들이 각자 다르겠죠. 이 사건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다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진행되는 것 같다가 교차합니다. 이게 사건들이 교차하면서 얻어지는 뽕이 개쩔어요. 원래 이런 것들이 좀 개쩔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게 난이도가 소설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런 거는 사실 저는 그래요. 굉장히 잘 쓰는 게 아닌 이상에는 지양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글을 많이 써보지 않은 경우에는 지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보다도 초반부에서는 진짜 하는 게 아니에요. 소액도 초반엔 안 했어. 소액도 초반엔 안 했어. 나중에 가서 캐릭터들이 잡히고 했지. 초반부에서부터 여러 시점으로 전개하면은 굉장히 이제 난해 독자들이 소설에 몰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얘기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이상 여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